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무릎탁도사. 앞서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가 앞으로 참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떤 전곡을 콕 찌른 말씀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난주에 무릎탁도사님께서 두 장관,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예.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예. 조영호 한진그룹 회장의 작고에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예. 혹시 생전에 친분이 좀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특히 그 따님과 제 딸이 친구여서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 두 따님 중에 어느 분과 친분이 있었죠?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린 사람들이니까 밝힐 예. 수는 없지만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또 저희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한진그룹 형제들이 구속된 바 있어서 여러 가지 악연도 있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고인이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예. 저도 조의를 표하고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현안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네. 두 두 장관의 임명 예. 처음부터 질문도 하기 전에 답변을 하시네요. 예, 계산됐기 예. 때문에 예.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임명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 예. 우선 7분을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두 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5분은 다소의 흠결이 있더라도 능력을 평가해서 저는 임명할 것이다 예. 라고 했는데 결국 5분 다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도 열고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로 국회가 경색될 가능성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스처만 그렇게 취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도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의 저러한 모습으로 볼 때 심지어 결사의 각오로 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저런 모습을 볼 때 강원도 산불 사후 대책 등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고 특히 4월 11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정이 산적해 있는데도 다시 5월 국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월은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이 상황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과 싸우려 하면은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 또는 청와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가서 해결하는 측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싸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과 더 싸우려고 하는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여야 똑같지 않습니까? 여야 똑같다? 예. 여야 똑같으니까 한 발씩 물러서라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시고 결국 양당제의 폐허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납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기회에 또 양당제 폐해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평화당에서는 5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평을 냈어요. 의원님 개인 입장은 이거랑 좀 다르신 거예요? 저는 당에서 입장도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7분의 후보자 중 2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5분은 임명할 것이고 예. 마지막까지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은 예.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향해서나 야당을 향해서 최소한 납득이 될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예.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 정도는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오늘 예, 안 그래도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말씀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제 임명하면서도 안 하셨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물론 모든 방송이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은데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악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제 집권 3년째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끊고 매듭 짓고 새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낙태죄 이런 문제나 동성애 내일 모레 이제 판결이 나오죠. 결정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도 굉장히 현재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는 진보적인 헌법 재판관들이나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은 또 종교계에서는 이 낙태죄나 동성애 문제를 굉장히 종교적 사유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자체 내의 악재와 이런 또 갈등이 새로 시작된다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더욱 또 과연 4.11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의가 될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집권당답게 여유를 좀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낙태죄에 대한 헌재 결정이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청와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적인 요인이고요. 그렇죠. 내적인 요인으로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순혈주의는 실패합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정치를 해줘야지 우리끼리 하겠다. 또 국민과 싸우겠다 하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진보적인 사람이고 진보 정당이고 또 진보 정권의 성공을 바라지만은 그러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우리끼리라는 게 혹시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탁현민 전 행정관 지적하신 건가요?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저는 양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탁현민 행정관도 저는 처음에 여성계 심지어 여성부 가족부 장관까지 반대를 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다 했지만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일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유능한 분들을 정당에서 함께 총선을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어떻게 됐든
순혈주의로 예. 자기들끼리 한다 하는 알겠습니다. 모습은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쯤에서 오늘의 무릎탁도사 한마디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손학규 대표는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박지원 의원께서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 퇴진해야 된다? 언제까지, 사퇴가 문제가, 사퇴 소리가 아니라, 예. 언제까지 한 지붕 두가족으로 응거주춤한 상태로 봉합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체성이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먼저 당을 깨고 나와라 혹은 당을 쪼개라. 이게 오늘 무릎탁도사의 한 말씀이신데 혹시 이게 지금 정치 원로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민주평화당의 의원으로서 얘기한 것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결국 정치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체성. 손학규 대표도 훌륭하신 분인데 언제까지 이걸 봉합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가라, 한쪽에서는 있자. 이러한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 다녀와서 잘 됐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성과가 나올까요?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성과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떤 성과 나올까요? 첫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담,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서로 합의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뭔가 대화 재개의 신호탄 정도는 쏘아 올려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요.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는 아니지만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경협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더라도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특히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어떤 예감이 맞을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 예감이 이것만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은 맞았으면 좋겠고 나쁜 쪽은 그렇습니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박지원의 무릎탁도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봤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